안녕하세요. 주제로 이야기한다.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도 트럼프입니다. 아마 당분간은 트럼프와 관련돼서 계속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막 휘둘려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왜 이게 내려가는지, 그럼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제약바이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조드렸던 거 트럼프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뭐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돈을 조절하는 정책은 보통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로 구분지어서 보는데,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에서, 재정 정책은 국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라고 지난 영상들에서 설명을 드렸죠.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 불가피하다. 미국 연준에서는 관세 정책, 트럼프가 관세 정책 내놓으면 이거 인플레이션 불가피해서 우리 통화 정책 완화적으로 못해 라고 이미 2018년에 보고서 써놓은 게 있다.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시장에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잠깐만요. 제가 지금 감기 몸살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듣기 불편하셔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금리나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재정정책이 완화적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재정정책이 완화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이미 금리 인상이 거듭이 되면서 이 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통화정책이 긴 축으로 갔을 땐 재정정책이 완화적으로 갔고, 지금 재정정책이 긴 축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데 완화적으로 통화정책을 내놓질 못하니까 시장에는 유동성 위기, 충격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금리나 불확실성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전에 강했지만 금리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트럼프 당선 전부터 조금씩 꺾이기 시작을 했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보시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일정 수준 상승이 나아가는가, 상승이 이어지는가 싶더니 깊은 낙폭이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요. 또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요. 금리나 불확실성이 나타나면서. 근데 금리나 불확실성이 왜 제약바이오 섹터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냐? 제약바이오는 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하려면 임상해야 되고 물질 개발해야 되고 이러는데 자금을 굉장히 많이 조달을 해서 이자 비용 부담이 큰 업종 중에 하나죠.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이 관세, 이거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관세 정책 때문에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못해요. 그리고 재정 정책은 더욱이 지금 완화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채권을 더 발행할 수 없다. 채권 발행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어제 야간이었죠. 채권 가격이 급등합니다. 채권 가격이 급등해요. 왜? 발행은 제한적인데 그렇다고 통화정책도 완화적으로 못하니 시장에 충격이 나타나는 거죠. 이러면서 달러도 같이 푹 튀기게 됩니다. 강세로 달러 강세가 튀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이 좀 역외관계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찌됐든 시장에 괴리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둘의 충격, 보완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영향들 때문에 채권도 이상해, 달러도 이상해, 증시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쏟아져 내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동성 충격, 금리나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 충격이 한 번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방어가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가 중요하겠죠. 이것보다 중요한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가 위에 타이틀 트럼프라고 해놨죠. 트럼프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또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반대로
트럼프 때문에 좋아질 산업군은 시장에 이런 유동성 충격이 조금 발생을 해도 주가 방어가 잘 되거나 혹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다 지우고 이렇게 요약을 합시다. 시장 불안정 요인 트럼프. 그러면 이 안에서 기회는 트럼프에서 나옵니다. 왜? 시장 불안정도 트럼프니까. 제약바이오에서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트럼프 때문이니까. 반대로 제약바이오에서 빠져나갈 돈들이 다시 들어갈 것은 트럼프로 인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쪽이 되겠죠. 그럼 트럼프로 인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곳이 어디냐?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트럼프, 일론 머스크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지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25년까지 크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이 부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중심의 트렌드가 국내 증시에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불안정이 불어오는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최근에 반등이 강했죠. 그리고 LNF라든지 이쪽은 양극재를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테슬라양 종목으로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닥권에서 혹은 LG에너지솔루션 같이 어느 정도 주가 레벨을 들어 올려놓은 상태에서 방어 혹은 더 강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테슬라향 종목 말고 일론 머스크가 강조하는 거.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런 보고서도 썼어요. 테슬라의 잠재적인 성장 동력은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D는 데이터, R은 로봇, E는 뭘까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리고 A는 AI, 그리고 M은 뭘까요? 매뉴팩처링, 제조 공정, 그리고 S는 스페이스X, 스페이스, 우주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슬라의 잠재적인 성장 동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이 뭐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자율주행 통해 데이터 수집하는 거, AI로 자율주행하는 거, 이건 연관이 있는데 좀 더 궁극적으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 안에서 잠재적인 성장 동력을 보고 있다. 전기차에 한정된 게 아니라 여기서 잠재적인 성장 동력이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올 거다라고 보고서를 내놨죠. 여기서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집중해야 될 거는 정말 딱 정해집니다.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R, 로봇, 그리고 S, 우주, 항공 이렇게 딱 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로봇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으며 우주항공 쪽으로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들이 긍정적인 게 대표적으로 우주항공 세트랙 I를 볼까요? 자, 여기서 조정을 받았죠.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선 이후에 쭉 부각되다가 좀 제대로 조정을 받은 게 지난주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죠. 이는 뭘까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방어가 되고 오히려 주가가 3거래일 연속으로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은 트럼프 때문에 흔들리는데 트럼프 때문에 수혜를 받을 이쪽에 돈이 들어가고 있다. 오히려 매수세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로봇 쪽으로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로보로보 이 종목을 한번 볼까요? 바닥권에서 야금야금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일에도 윗꼬리를 좀 많이 그리고 있지만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꺾이지 않고 오늘 시장 약세에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고요. 바닥권에서 윗꼬리를 계속 그리면서도 거래대금이 끊이지 않고 저점을 높이고 있다. 이게 뭘까요? 여기서 물려있던 매물들 매도세 소화를 하면서 저점 높이고 꾸준하게 저가 레벨을 높여가고 있다. 악성 매물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AI 소프트웨어 쪽은 여러분들이 신규적으로 보시기에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이 종목을 보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도
최근에 나오질 않았어요. 이 조정 짧게 나오고 고점갱신이 오늘 바로 나왔죠. 되려 세트레가이 쪽이나 로보로봇 쪽이 신규 공략에 있어서는 더 좋은 곳이라고 보고 있고, 그럼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 완전히 끝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안에서 트럼프 때문에 시장 불안정이고 금리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당분간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럼 제약바이오 섹터 끝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NO!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트럼프 후보, 당선인이죠. 이제 당선인은 취임 전에 자신의 영향력을 막 뻗칠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 소재,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게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럼 관세 때문에 금리 불확실해지고, 금리나 불확실해지고 시장이 흔들린다. 이게 자기 탓이 되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내 탓 아니다 라고 가겠죠. 그러면 취임이 내년 1월 말이니까 이 전에 시장 충격이 나타나는 부분들, 위 내용들 때문에 나타나는 시장 충격, 이거 민주당 탓이야 라고 넘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재정정책을 잘못 펼쳤다,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유동성 충격, 이게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을 봐도 되지만, 지금은 보기만 하고 혹은 물려 계시다면 신규 매수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취임이 다가오고 나서 이거 다 민주당 탓이야 라는 그림이 완성이 됐을 때, 그때는 제약바이오 쪽을 보셔도 될 거예요. 왜? 그때는 유동성 충격이 해소될 테니까. 재정정책이 보완을 해주건 통화정책이 보완을 해주건 다시 그때는 양 정책이 서로 보완을 해주며 시장 유동성 충격을 완화시키는, 즉 다시 시장의 유동성이 잘 돌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니까, 그때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담아볼만 하겠죠. 다만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 시장 흔들리는 와중에는 그 흔들리는 중심에 있는, 원인이 되는 트럼프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이쪽 AI 소프트웨어라든지 로봇, 휴머노이드, 우주항공,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무인화라는 것으로 종합이 됩니다. 이 드림스라는 것도 무인화라는 게 중점적으로 반영이 된 키워드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무조건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종목들 공략하시다가 이 섹터 내에서 놀다가, 이 트렌드 내에서 놀다가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된다, 이거 민주당 탓이야, 이게 완성이 된다, 그 다음에는 금리에 좀 민감한 쪽도, 시장 유동성이 민감한 쪽도, 이 제약바이오, 알테오전도 많이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시 담아볼 만한 기회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서 기회를 봐야 되는지, 종목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지금 시장 풀어가시면, 시장 흔들림이 나와도 난 걱정 없어, 그리고 흔들림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은 저 고점에 물려 있을 때 나는 편하게 매수할 거야 하고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 기억해 주시고 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시장 풀어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어려운 시장, 위태로운 시장,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보실 수 있는 곳들, 기회가 될 만한 것들 바로바로 잡아서 올려드릴 거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주제로 이야기한다, 주제이였습니다.